근데 이게 토요일 날 녹화본 받은 게 정상적으로 들리긴 들렸어요. 예. 그래요? 그럼 일단 스피커만 이상한 것 같으니까. 루나야, 들리긴 들리지? 라고 말해도 되는 하고 내가 대답을.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냥 수업할게. 자, 일단은 2차 부등식은 두 번 나눠서 할 건데, 이게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모르겠네요. 뭐, 시간을 이만큼 잡아먹어서 뭐, 근데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니까. 특히나 2차 부등식은, 활용도가 수원 수투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가 더 많이 쓰이는지를 좀 봅시다. 기본적인 문제풀이 같은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2차 부등식은, 음, 얘를 풀어요? fx로 풀어요. 함수 그래프로 푼다는 얘기야. 자,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수는 있을 건데요. 여기 보면 a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가 써있기는 한데 나는 무조건 클 때 하나로밖에 안 풀어요. a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그냥 a가 0보다 큰 걸로 바꿔. 바꾸는 거 어렵지 않죠? 어떻게만 바꾸면 돼? 이 앞에 있는 개수만 내가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나는 마이너스가 나와 있을 땐 무조건 플러스로 바꿔서 그냥 아래로 블록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는데 대부분 해를 구하는 문제들은 플러스로 푸는 것 같아요. 자, 2차 부등식은 문제는 자, y는 fx라는 식이 하나 있고 내가 y는 0보다 큰 부분을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 뭐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쉬운 예제로 하나만 들어봅시다. y는 자, 2차 부등식 맞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얘 하나를 y로 둡니다. y라고 둬도 되고 fx라고 둬도 돼요. 어차피 같은 의미지. 자, 그 다음에 얘를 y로 두는 이유가 있지. 왜 y로 두냐면 얘만 싹 빼봐.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y가 0보다 큰 범위 찾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요 식이 0보다 큰 걸 찾으려고 했는데 이 식을 내가 잠깐 y라고 놨으니 y가 0보다 큰 걸 찾는 거고 함수의 그래프로 돌아가 보면 함수의 그래프에서 y가 0보다 큰 범위는 x축 위쪽을 말해요. 여기. 그래프가 여기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직접 그립니다. 근데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갈수록 그래프는 개형만 그려요. 디테일하게 그릴 일은 없어. 그럼 이 아이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내가 중상이니까 바꿔서 꼭지점을 찍어서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도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얘는요. 이렇게 문제가 풀려요. 즉 무슨 얘기냐면 x축에서 마이너스 5랑 1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1인가 보다 이렇게 체크해도 되지. 중3이었다면 사실 표준형을 더 먼저 생각했겠지. 그게 더 중요도가 높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이걸 배웠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바꿔볼까요? y라는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렇다면 0보다 큰 범위, 0보다 큰 범위가 어디야? 여기 말하거든. 그래프가 0보다 큰 범위는 어디에 그려지니? 여기랑 여기에요. 근데 그때 부등식은요, 뭘 구하는 거야?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초록색의 형광펜이랑 마주하는 x값들은 여기에 존재하죠. 그지? 대응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문제는 이렇게 쓰네요.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x로 갔을 때요. 1보다 큰 쪽의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라고 해서 우리는 이 아이의 답을 x가 마이너스 5보다는 작은 쪽에 그려지고요. 또는 x가 1보다 큰 쪽의 범위에 답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이 문제를 풀 때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좋아요.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그래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넘어가서 수험시에 나오는 2차 부등식의 활용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만 볼 거예요. 거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 그래프 그릴 일이 더 많아.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갈까요? 이렇게 볼까? 이렇게 생겼어. 얘도 마찬가지야. 이 문제를 풀 거면 얘도 당연히 이 아이를 잠깐 y라고 두는 거야. 그럼 2차 함수로 바뀌어. 그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지. 그래프를 그리는데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 없다고. 내가 알고 싶은 거 딱 몇 가지만 알면 돼.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찾든 아니면 x축과의 교점을 찾든인데 더 중요한 건 x축과의 교점이라고. 왜? 얘가 y는 0으로 썼었던 x축이잖아요. 그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찾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 아이는 바꾸면 x-2, x-2로 바뀌고 아, 그럼 y는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생겼고 여기가 2하고 여기가 3인가 보다. 근데 그 와중에 내가 궁금한 데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0보다 작은 범위라고. 0보다 작으니까 여기네. 여기서 그래프가 만나는 데를 찾으면 돼. 아, 그러면 그래프가 가만히 보니까 2부터 3 사이에가 밑으로 내려가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답을 적을 때 뭐라고 적어? x가요. 2부터 3 사이의 범위에만 있어요. 만족하는 부분이요. 0보다 아래가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베스트이기는 하지만 내가 항상 그래프를 그려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외우는 건 이렇게 외우죠.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조건 여기를 양수로 만들고요. 여기 양수로 만들고요. 나는 그래서 양수로만 만든다고 했어요. 양수로 만든 다음에 문제 어떻게 풀어?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면 인수분해한 다음에 양변의 가장자리가 답이죠. 맞아요. 알고 있는 거죠. 성분 충지 천선. 이렇게 생겼으니까 가장자리가 답이야. 무슨 말이야? 그래프를 그리면 x축과의 교점보다 양 끝이 답이라고. 그러니까 작은 수보다 더 작고 큰 수보다 더 큰 범위만 답으로 생길 거야. 그럼 이 문제는요. 왼쪽은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쓸 거냐면 사이값이라고 적을 거예요. 무슨 얘기야? 인수분해를 하고 해를 찾아. x는 2 또는 3이야.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그럼 그 해의 사이의 그 만족하는 부등식의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와 3 사이 값으로 우리가 답을 줬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를 그릴 거야. 나는 오늘 그래프를 다 그릴 거거든.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숙제를 할 때는 사실 그래프보다는 그냥 가장자리와 사이 값으로 푸는 게 좀 더 빠르긴 하겠지.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은. 직접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이 밑에 2차 부등식에 이런 거 하나도 안 외울 거라서 얘들아. 그냥 이것만 먼저 볼게요. 얘부터 갈게요. 809번부터. 앞에 거 풀 거예요. 얘부터 먼저 가고요. 809번의 문제를 보면 2차 부등식을 구하래. 이거 하래 이거. 그럼 이제 그래프를 생각하면 선생님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라는 아이가 있을 때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함수 그래프가 0보다 큰 쪽에 어디에 그려지는지를 찾으면 되는데 얘들아 그냥 대충 생각해봐. 여기가 x는 0인자리야. y가 0인자리야. x축이라고. 그리고 얘는 아래로 볼록이야. 빠르게 그냥 판별식 한 번만 적어보자면 b' 제곱 마이너스 ac. 양수네. 물론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을 필요는 없지만 무슨 얘기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그럼 그래프가 무조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는 그려질 거야. 그래서 난 뭐만 찾으면 돼? 이 점이랑 이 점의 좌표만 찾으면 돼. 맞아. 그러면 나는 결국에는 X축과의 교점 두 개만 찾으면 되겠다. 그걸 어떻게 찾아 우리는? 는 0으로 찾지.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찾잖아요. 그럼 2차 방정식을 풀면 되지. 자, 이 2차 방정식 풀어볼까요?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그럼 쓰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그냥 어떻게 해야지? x는 뭐 또는 뭐야? 살인가요? 그러면 한쪽은 1 마이너스 2루트 1일 거고 한쪽은 1 플러스 2루트 1. 그 내용식도 괜찮아요. 뭐만 아니면 되더라? 허수만 안 나오면 돼. 그래프에 그릴 거기 때문에 허수는 나올 수 없어요. 2차 부등식에는. 자, 그러면 나왔다. 해를 찾으래. 해는 어디냐면 정확하게 따지면 이거야. 선생님 0보다 큰 쪽이래요. 그래프가 0보다 큰 쪽 여기랑 여기네요. 여기에 만족시키는 대응되는 x의 값들은 어디에 있어? 1-2루트2보다 더 작은 쪽이고요. 1 플러스 2루트2보다 더 큰 쪽이네요. 따라서 이거의 해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나온 숫자보다 더 작은 수보다 작고 또는 큰 수보다 큽니다라고 적는 게 해예요. 이게 2차 부등식의 해예요. 적혀있는 그대로죠? 이 자리가 알파네요. 여기요. 눈이 있었어. 알파고 얘가 베타 자리.
그럼 알파하고 베타에서 알파 빼니까 4pi 뭐 이렇게 나오네. 돼요? 근해 공식이어도 충분해요. 어쨌든 나는 X축과의 교점을 찾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야. 이 단원에서는 표준형은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물론 쓰일 수도 있는데 많이 쓰이진 않고 X축과의 교점을 좀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자, 그 밑으로 한번 내려가서 문제 하나 더 풀고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812번. 자, 인수분해가 됩니다.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돼. 그럼 2차 부등식을 일단 인수분해를 합시다.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래프를 그리면요.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일 거고 그러면서 만나는 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7이고 여기가 1일 거야. 그래프는 개형만 대충 그려도 괜찮아. 그리고 나는 어디가 궁금했냐면 정확하게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궁금했으니까 여기가 궁금한 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외웠던 게 나오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생긴 모양일 때는 어떻게 푼다고? 답에 가장자리를 답으로 적으면 된다고. 양 사이드를 적겠다고. 마이너스 7보다 어떤? 작은 쪽과 1보다 큰 쪽을 적겠다고.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먼저 적어보자면 x는 작은 수보다 작고 또는 얘들아 콤마 찍으면 안 돼, 이 문제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는 게 2차 부등식을 푼 거고요. 여기까지 2차 부등식만 풀었어. 근데 문제는 끝은 아니네요. 얘랑 해가 같은 절대값 부등식을 찾으래. 절대값 부등식 지난 시간에 보니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잘. 어떻게 풀지? 사실 중학교 1학년 거죠. 이 내용은 1번 같은 경우. 절대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적어? x 플러스 3이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크다. 모르진 않죠. 의미 자체는 뭐야? 0에서부터의 거리가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이쪽에까지 같이 있으니까 답은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 자, 그럼 이 아이는 계산해보면 1, 마이너스 7. 뭐 이러네요. 당연히 틀렸지. 맞아? 왜? 얘는 지금 가장자리로 퍼져 있는 답이고 얘는 안쪽으로 몰려 있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사실 1번을 풀어주려고 그냥 풀긴 했지만 이런 문제는 볼 필요가 없는 거지. 1번, 4번, 5번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눈에 1번, 4번, 5번은 지금 사이값 문제거든. 그지? 그럼 나는 가장자리로 답을 찾으려면 일단 2번, 3번 중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을 한번 풀어보자면 2번 답이 이렇죠. x 플러스 3이 4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풀어주면 밑에 있는 답 나오네요. 그죠? 답은 2번일 것 같고요. 한번 딱 이왕해도 그냥 7이랑 1이 안 나오네요. 연립부등식 할 때 절대값 부등식 많이 풀었으니까 괜찮겠죠? 절대값 부등식은 많이 나와요.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절대값 부등식은. 자, 왼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래프 모양으로 한번 가봅시다. 6번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 사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로 블록으로 그려져 있고요.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환송하고 있네요. 두 점에서 만나고요. 얘들아 이게 뭘까요? 난 잘 보면 되네요. 이거의 해를 구하라고 하는데 얘가 어디서 나왔는지만 잘 쳐다보면 돼. 얘는 이 전식이 뭐일까를 추측해서 적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바꿔도 되죠. 전개하면. 돼요? 그럼 한 번 더 거꾸로 가는 거야. 얘들아, 지금 거꾸로. 얘는 이렇게도 될 것 같아요. 이항시키면 이렇게도 되네요. 돼요, 여기까지. 그냥 전개하고 이항만 좀 해봤어. 어떤 유형으로 이항을 했어? 나한테 알고 있는 걸로 이항. 뭐라고 써있니? 결국 마지막 식에. 2차 함수의 식이요. 직선의 식보다 위에 있거나 같거나래요. 즉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2차 함수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니까 딱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식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거나 같거나 하면 되잖아. 이해돼? 근데 같거나 하니까 여기까지 포함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분홍색으로 그려진 부분만 답으로 적으면 되네요. 아, x는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까지만. 직선이 곡선보다 밑에 있는 경우. 거꾸로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눈을 표시한 거고요.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서 2차 부등식이 쉬운 거야. 그냥 그래프를 보니까 내가 뭔가 풀 거 없이 어쨌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만 잘 보면 되는 거거든요. 돼요? 하나만 더 내려가서 하나만 더 볼게요. 제일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두 개짜리여서 좀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좀 조그맣게 적혀 있어가지고 뭔가. 자, 일단은요. 그래프 먼저 잠깐 보면 이게 gx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게 gx고 이렇게 생긴 게 fx야. 참고로. 자, 문제는 뭐라고 써있냐면 y는 fx랑 gx의 그래프가 같이 있어요. 얘를 찾으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두 그래프를 곱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아. 맞아요. 부호로 찾아야죠. 이 말이 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fx가 만약에 음수면 gx도 음수란 얘기야. 또는 fx가 양수면 gx도 양수다. 이 소리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 위에 거 먼저 갈게요. 얘 먼저 풀어볼게. 둘 다 밑에 있는 거야. 둘 다 0보다 아래에 있다고. 지금부터 지워보죠. fx 0보다 아래에 있는 거. 6이네요. 이렇게 지우면 되네요. 그치? 그리고 gx가 0보다 아래에 있는 건 요렇게예요. 아니 지금 아래에 있는 것만 남겨놨어. 근데 걔네 둘이 겹쳐야지. 어디부터 어디야? 둘 다 같이 아래에 있는 거. 이때는 안 돼. 왜? gx가 위에 있으니까요. 둘 다 같이 아래에 있는 경우는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아. 두 형광펜이 둘 다 아래에 있는 경우는 딱 C부터 D까지만이니까 첫 번째 경우에서의 정답은 이렇게 적어야 돼요. 둘 다 아래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됐어? 두 형광펜이 둘 다 아래에 있으니까요. 혹시 좀 너무 좁아서 이해가 안 됐으면 이제 위에 있는 것도 한 번만 표시를 다시 해볼게요. 자, fx가 여기 있었고 이게 fx고 gx가 여기 있었어. 근데 두 번째 경우는 뭐였어? 둘 다 위에 있는 걸 찾을 거야. 그럼 일단 둘 다 위에 있을 때 지워. 아래에 있는 걸 다 지워. 그리고 나서 둘 다 위에 있을 때. 예를 들자면 이런 건 안 돼. 왜? gx는 위에 있지만 이때 fx는 아래에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둘 다 위에 있는 경우, 겹치는 경우를 찾으면 어디야? 정확히 A부터. 왜? 이때는 전부 다 둘 다 위에 있으니까요. A부터 어디까지야? 딱 여기까지만 되지. 왜? 이때부터는 fx가 밑으로 내려갔어. 그래서 두 번째 경우의 정답은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얘들아, 또는으로 연결해야 돼. 왜? 둘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이 없으니까요. 는은요,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쓴 거예요, 얘들아. 부등식을 보고 는을 쓴 것 뿐이야. 자, 사실은 부등식을 이렇게 푸는 일은 별로 없어요. 쉬우니까요.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싶은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겁니다. 813번. 얘는 그래프 그리기 전에 절대값이 먼저 나오네. 절대값 많이 풀었죠? 연립부등식에서 보니까 절대값이 꽤 있던데. 오늘 데일리 낼 때도 보니까 절대값이 꽤 있어가지고요. 절대값은 딱 두 가지만 봅시다. x가 퍼져 있는지 또는 x가 절대값 안에만 들어있는지. x가요 절대값 안에만 들어있으면 이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로 바뀌어요.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절대값하고 x 배우는 거 알고 있죠? 이거 배우는 거 알죠? 중학교 1학년 때. 딱 그 수준으로 바뀌는 거고
x가 절대값 안에도 있는데 밖에도 있어.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문제로 바뀌는 거죠. 얘는 지금 밖에 있으니까 풀어볼까요? 방법 하나밖에 없지. 뭐? 나눠야지. 얘를 0으로 만드는 숫자. 2분의 1보다 작은지 큰지로 바꿀게요. 첫 번째.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뀔 거고. 계산해야 될 방법 없어.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바로 나와야 돼. 요렇게 생겼네. 차이값 문제예요. 즉 답이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얘들아. 답 자체가 이렇게 생길 거야. 무조건. 여기가 플러스 1 대요. 자, 그럼 x값 두 개만 빨리 찾아주면 되겠다. 누구야? 그쵸? 2, 3으로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또는 2인가, 얘들아? 이게 첫 번째 정답이야? 아니지. 푼 건 이렇게 푼 거고. 부등식이잖아, 단원이. 특히나 부등식은 잘 생각해야 돼. 얘도 있잖아. 얘도 부등식이야. 얘도 부등식이고. 얘네 둘의 겹치는 부분을 찾아줘요. 그러면 1번의 정답을 정확하게 적으면 뭐야? x는 2분의 1보다는, 아니, 2분의 1 뒤에 넣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2분의 1보다 작은 게 1번의 정답이에요. 이해돼요? 그냥 푼다고 끝이 아니야. 노란색 형광펜의 두 개를 반드시 합쳐줘야만 답이야. 근데 합칠 때요, 겹쳐지는 범위를 찾아야 돼요. 연립부등식처럼. 첫 번째, x가 그럼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가야겠죠? 여기 있긴 하지만 적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여기는 2x 마이너스 1 그대로 나올 것이고 이렇게 생겨먹었네요.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 아이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들아 얘도 마찬가지야. 차이 값으로 문제가 생겼네. 그럼 답이 무조건 이렇게 생길 거야 일단. x 누구 또는 누구야? 4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 아니야? 맞아? 맞지 않아? 얘랑 얘의 겹쳐지는 범위를 써야 답이라고. 겹쳐지는 범위를 적어줘. 그러면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더 먼저 나와야 되네요. 요게 답입니다. 이게 두 번째 부등식의 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해? 1번 경우도 있고 2번 경우도 있어. 그럼 둘 다 답이 될 수 있지. 이때는 더해줘. 자, 무슨 얘기야, 얘들아? x는 참고로 2분의 1보다 작아도 되고 커도 돼.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작을 땐 이 답이고 클 땐 이 답이야. 지금부터 잘 봐. 수직선을 그려볼 거야.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3보다는 이렇고 2분의 1보다는 작대. 근데 두 번째 거는 어떠냐면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대. 그래프 두 개를 수직선을 연결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갈 때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긴 2분의 1 직전에서 끝나고 바로 직후부터 여기서 시작돼. 맞아? 한쪽은 는이 있고 한쪽은 는이 없지만 둘을 합쳐버리면 더한다는 얘기야. 겹치는 거 말고. 그냥 더하면 2분의 1 직전까지 되고 2분의 1부터 되니까 구멍난 부분이 단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내 답을 쓸 때 뭐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얘네 둘을 아예 합쳐서 그럼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가 작을 거야. 라고 적어야 돼. 이게 사실은 예전에 집합이 앞으로 나올 때는 수학 하를 먼저 배우면 교집합과 합집합으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더하기랑 겹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에서는 곧 겹치는 걸 찾아야 돼요, 이거는. 겹치는 부분을 찾고 밑에 두 개를 더해야지만 돼요.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냥 더하는 거. 만약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럼 얘네 둘 그냥 또는으로 연결해서 적으셔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잘 안 나와가지고. 한번 있는지 봅시다. 2분의 1이 포함을 안 해요? 맞아요. 2분의 1은 여기까지는 포함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는 2분의 0.9까지고 여긴 2분의 1부터잖아.
겹치는 건 없어. 비어있는 부분도 없지. 그래서요. 한 번에 합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1번이나 2번이나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이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그 확률에서 배웠던 또는이랑 똑같아.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아도 어차피 x는 똑같기 때문에 얘는 이거는 좀 쉽네. 얘가 쉬운 거지. 얘가 왜 쉬워? 얘겠지. 절대값 안에만 x가 들어있잖아. 절대값 안에만 들어있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 중학교 1학년 것처럼 풀어 그냥. 절대값 풀면서 6이랑 마이너스 6을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두 개의 문제를 풀면 되지. 연립부등식 풀었잖아. 이게 1번. 겹쳐서 얘가 2번. 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첫 번째.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이 0보다 크다. 1번은 이렇게요. 그럼 풀어주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고 얘들아 이거 가장자리 문제네요. 그러니까 답을 적을 땐 뭐라고 적어? x가 작은 숫자보다 작고 또는 x는 큰 숫자보다 크다가 1번의 정답이에요. 가장자리니까요. 작은 수보다 작고 큰 수보다 크다.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예요. 이거 사이값 문제네요. 그죠? 그럼 답은 참고로 사이값으로 나올 거고 문제를 풀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었나? 답을 적을 때 사이값으로 적어요.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얘는 두 개를 더해서는 안 돼. 얘는 더하는 게 아니야. 왜 아니야? 연립부등식이잖아. 니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립부등식이라고. 그래서 얘는 방법 없어. 겹치는 거 찾아야 돼. 2번이 이렇고요. 1번이 이렇게 생겨요. 해가 아닌 거, 해는 이 겹치는 부분만 해네요. 여기 겹치지 않는 거, 안 들어있는 거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는데 뭐 답은 뭐 뻔히 보이는 3번이면 3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요. 네. 이게 여기가 잘안 보이는데 중인 건가? 도둑이 제발. 난 언니라고 분명 말했는데. 깜짝 놀랐나 봐, 졸다가. 네, 이거 잘 아, 그게 걸린 거야? 여기가 깨우는 것도 봤는데 내가. 갑자기? 그만 둬라. 눈을 살짝 감고 있던 우리 언니 눈이 감겨있는지 사실 안 보여가지고. 앞머리를 잘라. 앞머리 잘라서. 816번. 혹시 지난 시간에 부등식을 풀면서, 물론 중학교 2학년 때도 부등식을 풀면서 느꼈겠지만, 부등식이라는 건 대입이 안 돼요. 맞죠? 네. 부등식은 대입을 할 수 없어요. 부등식은 해가 미리 나와 있다고 대입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해를 가지고 거꾸로 식을 세워주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맞아요.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볼 거는요. 얘를 그냥 일단 딱 봐봐. 해가 나왔어. 이 해를 보면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 얘는 그럼 이렇게 생겼었나 보다. 그지 않니? 그러면서 동시에 어머나 가장자리로 답이 생겼네. 그럼 이렇게 생겼나 보지. 까지 됐어. 거기에다가 보니까요. 얘 앞에 개수 A가 있네요. X제곱 앞에. 그럼 갖다 붙여줘. 근데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A는 그냥 붙이면 안 돼. A를 붙일 때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지를 봐야 돼. 내가 세워놓은 식이 이런데 A를 붙여도 그대로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적어주시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A는 양수인가 보다. 라는 걸 하나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필요할지 안 할지 몰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내 문제풀이 처음 식과 내 답을 보니까 둘 다 가장자리가 맞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A는 0보다 클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 놓고 문제를 직접 풀어봅시다. 얘는 이렇게 생겼었겠네.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전개하는 것보다는 kop으로 가는 게 편하지만 어쨌든 다시 전개하면 AX제곱 6AX 플러스 5A
더 나왔다. B 뭐야? 6A. 10이 뭐야? 5A. A가 나왔고 B도 따라 나올 거고. 그죠? 요거 두 개 비교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얘랑 얘를.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해를 보고 식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니 이걸 보네요. 이게 편해요? 아니 이게 편해요. 네. 자, 그 다음 하나 더 가볼게요. 어, 아, 자, 819번에 2차 부등식에 해가 나와 있어.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얘래. 그리고 밑에 걸 풀을, 밑에 거 풀기 전에 일단 얘부터 갑시다. 그러면 얘는 생각해봐. 선생님, 답이 사이 값이에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가장자리라고 써 있어요. 라는 말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A는 분명히 0보다 작을 거야. 음수일 거야. 그러니까 A 없어지면서 사이 값으로 바뀐 걸 거야. 자, 이제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다시 한 번 더. 얘는 식으로 생기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맞아요? 답을 보고 식을 세우면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그 앞에 A라는 애가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A를 붙여줄 거야. 그럼 마음대로 붙이면 돼? 안 돼. A 붙이면서 0보다 크다라고 바꾸잖아. 문제에 써 있으니까 바꿔주는 거야. 아, 그럼 A를 붙이면서 내가 얘를 바꿔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알 수 있지. 내가 A를 붙이면서 부등호의 방향을 바꿨어? A는 0보다 작구나. 음수인가 보다. 필요한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냥 적는 거야. 이런 범위들은 그냥 적고 지나가는 거야. 왜? 특히나 단원이 부등식이니까요. 자, 일단 이렇게 됐어. 전개도 해줘야겠죠. 전개하는 건 밑에다 적을게요. 저거 전개하면 A의 X제곱 플러스 14분의 마이너스네. 9X인가? 이렇게 되네요. 돼요? 전개까지 아예 해버리면 참고로 이렇게 되네요. 첫 번째 식은 이거였다니. 즉 무슨 얘기냐면 얘가 얘야. 됐어. 자, 그럼 이제 쓸 수 있지. 뭘 쓸 수 있어? 내가 밑에 줄 가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B가 뭐야? 얘 아니야? C가 누구야, 그럼? 얘야. 그럼 적어봐야지. 아, B는 지금부터 내가 14분의 9A로 바꿔도 되고, C는 14분의 1A로 바꿔도 되는 거야. 왜 바꿔? 문자를 줄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 우리한테. 근데 이제 첫 번째 줄에 대해서 뭔가 단서가 끝난 거야. 두 번째 줄로 가볼게요. 두 번째 줄에 너희가 풀어야 되는 게 나와 있어. 두 번째 줄에 너희가 풀어야 되는 건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의 x값을 더하래. 즉, 이거 부등식을 풀란 얘기야. 이거 부등식 풀어보자. C 대신에 뭘 넣을 거야? 얘를 갖다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으면 그냥 일단 넣을게요. 14분의 2a x제곱. 그치? 그냥 C 자리에 그대로 넣은 거야. B 자리에다가 얘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4분의 18a 플러스 a 이렇게 네, 살려요. 나머지는 돼요? 그럼 A가 안보다 다른 게 필요했네. 봐봐. 모든 항에 A가 들어있잖아. 난 A를 약분하고 말을 해. A로 나눠줄래? 모든 항을 A로 나누면 얘는 이제 약분하면서 7분의 2인가요? 얘는 7분의 9. 여기는 A가 없어.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내가 양변을 나누기 A에 뭐 해야 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 왜 바뀌어야 돼? A가 음수라고 아까 알고 지나갔어. A가 음수면 바꿔줘. 그리고 나서 이거 푸시면 돼요. 푸세요. 푸는 거 어렵지 않지. 양변에 7 곱하고 계산해 주시면 되죠. 답은 사이 값으로 나옵니다. 인수분해는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뭐, 이거 2차 부등식 푸는 거 정도야 여러분이 해볼 수 있겠죠? 넘어가서, 음, 어, 일단 유형 5까지는 좀 하고요. 유형 5번에 뭐, 이게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요 부분 위에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부등식은 얘기했어. 답을 보면 식이 유추가 되지. 물론 방정식도 그랬어. 2차 방정식도 약간 그랬지만, 부등식은 어차피 대입을 못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야. 어떤 fx가 0보다 작다라는 해가 이렇게 생기면 어때? 그 얘들아 이제 눈으로 빨리 익혀야 돼. 아,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상한 부분은 분명히 사이값으로 되어 있는 아이인데 답이 지금 가장자리로 나왔어. 맞아?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일 거란 얘기야. 그걸 추측하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 해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 전에 식이 뭐였겠어? 뭐 이렇게 생겼었겠지. 근데 가장자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겠지. 맞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야. 근데 보니까 fx라는 아이가 0보다 작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fx는 얘가 아닌 거야. 그럼 fx는 뭔 거야? 여기에 뭔가를 하나 곱해준 거야. 계수 하나를 곱해준 거야. 그러면서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준 거야. 그리고 a는 0보다 작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사실 이제 이 문제 여기 필요한지 아닌지 몰라. 그냥 기본적이니까 그냥 갖고 가는 거야. 그리고 너희한테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fx에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래. 얘들아 나한테 fx가 나왔잖아. 이게 fx였잖아. 갖다 집어넣어. 뭘?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거야. 이거를 해에다가 직접 하라고 아마 써있을 것 같거든요. 위에 내가 바꾸다 말았는데. 해에다 넣지마. 그냥 식에다 넣는 게 어려운 문제 풀 땐 사실 심판해. fx를 구했었고요. 윗줄에서 내가 f 마이너스 x는 지금 방금 적어준 거예요. 이제 뭐 하면 되나? 풀면 돼. 그거 2차 부등식 풀어. 이거 풀 거야.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야? 이걸 풀어야 돼. 제일 먼저 해야 돼. 양변을 A로 나눠줘. A 없애야지. 양변 A로 나눠주면서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러면서 뒤에 것도 이렇게 바꿔도 돼요. 어차피 마이너스 두 개니까 플러스 되면서 당연히 왜 A로 나눠주는데 A가 음수니까. 맞죠? A가 음수인 건 알고 있죠? 아까 위에서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그럼 이 아이의 해를 적어주면 돼요. 작은 수보다 작고요. 큰 수보다 크다. 가장자리 문제. 돼요. 미안. 이걸 잘못 썼네? 미안해. 오중에 거꾸로 있네. 나 지금 보다가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해를 구하는 게 문제를 잘못 썼네. 그럼 얘가 거꾸로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래서 쌍사의 값으로 바뀌겠네. 이렇게 되겠네요. F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는 거예요. 0보다 작은 걸 찾는 거예요. 밑에 있는 문제가 뭔지 몰라도 22번은 얘가 왜 상중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23번을 할게요. 23번은 첫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의 해가 얘들아 이렇게 생겼대. 보자마자 알아야 돼. 사이 값인데 이 문제도 사이 값이네. A는 양수일 거야. 라는 거 먼저 알아야 되고요. 기대지 마. 자, 답을 보고 식을 세워요. 이렇게 생겼겠지? 그리고 A를 붙여도 괜찮겠지. 왜? A가 양수니까요. 이건가 봐. 됐어? 그때 이제 첫 번째 줄까지 이제 뭔가 해결을 한 거고 두 번째 줄 읽으면 2차 부등식 밑에 있는 식
요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 부등식 풀란 얘기지. 잘 보니까 뭐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가는 게 뭐가 된 거냐면 fx라는 식이었다면 첫 번째 게. 두 번째 건 fx-5인 거죠? 맞아? x 빼기 5 집어넣은 거잖아, x자리. 언니 일어나야 돼. 자꾸 누우면 더 졸려. 자, 그러면 fx-5를 써보자. 어디다 적어? 이거 대신에 이걸로 적어도 되지. 왜? 얘가 fx잖아요. x자리에 집어넣을게요. 뭐를? x-5. 이렇게 되네. 여기 남네. 문제가. 이거는 이거 풀어주면 되지. A 그대로 놓고요. 아, 미안. A를 약분해도 되지. 약분해봐야 어때?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사이값으로 나오네요. 모든 정수의 합 7, 8, 9 더해주면 답이네요. 왜 웃어? 부등식이 재밌어? 아니면 이제 쉬는 시간일 것 같아서 그래? 웃고 있네. 이거 다음 거부터 아예 하나로 유형을 잡을 거라 10번까지. 10분을 쉬었다. 바로 할게요. 10분 쉬었다. 이 뒤에 거는 한 번에 합시다. 루나 10분 쉬었다가 들어올게요. 9시에. 자, 824번에 어떤 2차 부등식이 있어. 근데 이걸 만족하는 해가 단 한 개뿐이야. 자, 해가 단 한 개야. 뭐가 생각나야 돼? 뭐가 0이야? 판별식이 0이야. 판별식이 0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2차 방정식이 하나 필요해. 맞아? 자, 그럼 나는 이제 판별식을 쓸 거야. 근데 쓰기 전에 이 단원은 2차 부등식 단원이니까 2차 부등식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얘들아, 여기 지금 플러스 맞아요? 2니까. 그럼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지. 자, 그러면 X축이 하나 있고요. 그냥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거꾸로 생각해보자.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을 거야. 그럼 내가 궁금한 해가 부등식의 그 그래프가 앞에 좀 볼래? 그래프가 여기에서 있으면 되는 거 맞지? 0보다 작거나 같잖아. 근데 는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포함도 돼도 되는 거 맞지? 근데 그래프가 이 초록색 부분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방금도 얘기했어. 아래로 블록 그래프지. 그럼 이 아래로 블록 그래프가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딱 닿아도 돼, 안 돼? 되지. 는이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도 돼. 해는 존재하는 거야. 닿아도 되고 밑으로 내려가도 해는 존재. 근데 그 중에 해가 단 한 개여야 된대. 즉, 이 초록색 부분이랑 그래프가 만나는 데가 딱 한정이어야 된대. 그럼 이 세 개의 그래프 중에 누구야? 얘만 되겠어. 이해돼? 무슨 말인지? 내 부등식의 범위는 초록색 부분이고 내 그래프는 아무데나 그려줘도 되지만 그 중에 딱 겹치는 게 한 개이면 딱 여기서만 만나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인 거야. 이해돼요? 여기는 어차피 A가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합니다. 판별식. 이제 마이너스 8, 8A 쓸게요. 얘가 0이다. K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근데 합부하는 거잖아요. 계산할 필요 없죠. 6K 플러스 9 마이너스 16. 답 얼마야? 인가요? 분각의 수와의 관계 쓰는 거야.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합이 10이네. 요거 푸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이거 못하는 지금 우리 반은 없어야 돼. 근데 얘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만. 밑에 몇 개 더 봅시다. 얘는 이게 나와. 밑에 내려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유형은 이번엔 뭐냐면 얘로 할게요. 27번으로. 27번에 봐봐. A라고 되어 있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난 모르지, 아직. 그지? 난 아직 몰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해를 갖도록이래.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어땠으면 좋겠다고 했냐면 0보다 컸으면 좋겠어. 즉, 그래프가 여기에서 만나기만 했으면 좋겠어. 해를 가지기만 하면 돼,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 그래프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돼. 근데 는이 있어, 없어? 지금 등호가 없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X축에 닿아서는 안 돼. 딱 여기까지만 가능한 거야. 그래프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돼. 그러려면 첫 번째, 일단 무조건 아래로 볼록은 다 가능하지. 왜? 저 밑에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해도 얘는 어차피 올라오다 여기 무조건 만나긴 하잖아. 이해돼? 해를 무조건 갖기는 갖는다는 얘기야. 즉, A가 0보다 큰 건 무조건 돼. 아래로 볼록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 그래프가 어디에 그려질 때. 두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얘들 여기 그려지면 돼, 안 돼? 안 돼. 초록색하고 안 만나잖아. 그러면 닿으면 돼, 안 돼? 딱 한 점에 닿으면. 안 돼. 왜? 는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A가 0보다 작으려면 어때야 돼? 이렇게 되어야 해. 맞니? 이게 무슨 얘기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 딱 얘만 돼라는 말은 뭐야?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최소 두 점에서 만나야 돼.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이 식을 따라가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를 쓸까요? 4분의 D를 쓸게요. 2로 바꿔서 4분의 D는 D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네요. 가 0보다 커야 돼. 양변 차로 나눠버리고 A를 묶으니까 A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거의 답은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A는 0보다 크다예요. 끝난 건 안 끝났지 얘들아? 두 번째 경우에 답이 아직 안 나온 거야. 아까도 했지만 A가 0보다 작아야 되면서 이거랑 같이 겹치는 부분. 그러면 두 번째 경우에 답은 뭐가 돼?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 이거지. 0보다 작으면서 가장자리를 포함해야 돼. 됐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봐봐.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돼. 그럼 선생님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된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는 무조건 되네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도 돼. 그럼 얘도 되네. 근데 중요한 건 2번이랑 3번 둘 중에 하나가 더 되나 봐. 답이 모두가 아니니까요. 그죠? 내가 이제 범위까지는 됐어. 1번의 범위에서 4번이랑 5번을 추려냈고 2번의 범위에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되니까 1번을 바꿔냈어. 그럼 답은 2번, 3번 둘 중에 하나야. 답은 하나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 모두라고 안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골라요? 문제를 읽으면 될 것 같아. 문제를 읽었죠. 2번이 답이라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A 값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3은 된다고? 왜? A 바로 A 플러스 B. 양수니까요. 그죠? 맞아요? 당연하게 물어보는데 재료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왜 고민을 하는지 됐나요? 자, 얘는 오히려 위에 거보다 얘가 좀 더 생각 더 낫을 것 같아서 풀었고. 그래프를 좀 그려보죠. 여기 요 유형 있죠? 지금부터 할 거 이거. 제일 많이 나와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막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얘를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나도 외우고 있지 않아. 물론 문제를 풀 땐 풀 수 있지만 선생님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게 어떤 조건이었다고 물어보면 나는 알 수 없어. 풀 때는 그래프로 풀을 거예요. 자, 228번에 보면 어떤 2차 분형식이 하나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좀 예쁘게 정리를 해놓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렇게 생겨먹은 2차 부등식이 하나 있대요. 근데 이 2차 부등식이 자 여기 밑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얘들아. 참고로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네요. 내가 궁금한 범위부터 체크합니다.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래프가 여기 있어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은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x축까지도 허용이 돼. 딱 여기 부분에 그래프가 있어야 돼. 근데 좀 다른 문제. 앞부분이랑 좀 다른 건 뭐냐면 모든 실수가 다, 즉 그래프가 전부 다 이 안에만 들어있어요. 이해돼요? 내가 지금도 그릴 그래프가 초록색 애만 있어야 된다고. 그렇다면 얘는 돼요? 절대 안 되지. 왜? 얘는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얘는 어때? 계속 가래야. 초록색의 모든 그래프가 다 담기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아,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되는구나를 알아야 돼. 첫 번째 A가 안 들어갔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 무조건 밑에만 그려줘야 되니까 두 번째 하나 더 포함해야겠지. 얘 는이 있으니까 붙어도 괜찮아요. 맞아요? 따라서 A는 0보다 작으면서 즉 위로 볼록이면서 동시에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만 만나면 되는구나를 생각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어떠면 돼요? 안 만나거나 저 밑에 그려져서 안 만나거나 딱 한 점에 만나는 것까지만 되니까 작거나 같다. 얘가 진짜 많이 나와요. 수원. 특히 수원에 얘를 활용하는 문제는 좀 많이 나와. 얘가 부등식 단원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야. 어떤 식이 하나 주어지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나올 때 얘를 활용을 좀 많이 하고. 그럼 첫 번째 a는 0보다 작은 거 됐고요. 판별식을 써보자. 판별식 참고로 4분의 b를 적으면요. P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9하고 1이에요. 마이너스 9에 붙고요. 그럼 X가 A가 될 수 있는 숫자 두 개 누구예요? 뭐야? 네, 그러면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면 되냐? 자, 근데 모든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 안 끝났지? 얘랑 얘랑 겹쳐야지. A는 0보다 작아야 된다고 아까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그럼 0보다 작으면서 이렇게 되니까 얘네요. 겹치는 부분은. 그러면 최대값 마이너스 1. 부등식이니까 얘들아. 단원이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얘 하나하나 답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밑에 하나만 더 보죠. 자, 이런 식이에요. 나중에 나올 단원. 얘가 지금 2차 부등식에 써있지만 나중에 이거는 일단 이거만 본다고 생각해봐. 이게 2차 부등식이라는 생각을 하기 힘들어. 그지 않니? 지금은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갑자기 이 문제를 보면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다고. 근데 힌트가 여기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실수가 됐으면 좋겠어. 얘들아 일단 얘가 실수라는 게 무슨 말이야? 부터 풀면 부등식이 생겨. 이거 풀면 어떻게 돼? k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라는 아이가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 실수잖아. 작으면 안 되잖아. 맞아? 일단 2차 부등식이 생겼고요. 그럼 2차 부등식 문제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는 뭘 할 필요가 없어. 그래프를 딱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런데 내가 궁금한 범위가 어디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였네.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여기구나. 그리고 는을 포함하니까 딱 여기 x축까지만 괜찮겠구나. 여기에 그래프가 다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방법이 있지. 또 그려보는 거야. 이 안에 그래프가 다 들어가려면 얘들아 이렇게 생기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왜? 하다가 계속 내려갈 거거든, 얘는.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가 다 그려지려면 일단 아래로 굴러겨야 되는구나. 동시에 다도 돼요, 안 돼요? 다도 돼, 안 돼? X축에. 이 문제는 되지. 왜? 는이 있으니까 다도 되는구나.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야 X축과 안 만나거나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작고 안 만나거나 는 같고. 돼요?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더 아까처럼 풀어줍니다.
4분의 B 먼저 쓸게요. 2다시 제곱 마이너스 1가 0보다 작거나 같다. K는 R보다 또는 1보다 는 들어가요. 이게 답인데 안 끝났지. K가 뭐일 때 찾으래? 0보다 클 때만 찾으래. 그러니까 K가 0보다 클 때, 얘는 양수일 때 따라서 K의 최소값 1이라고 적어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이 나오면 방정식에서 풀었던 항등식과는 다르게 일단 그래프가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그리고 닿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만 잘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안 닿는 건 기본이고 이거 수학 4에도 응용에 또 나와요. 영재할 때 이제 이런 거 틈틈이 보입니다. 자, 다음 유형, 그 다음 유형까지는 똑같은 거라서 쭉 일단 한번 가볼게요. 다 비슷비슷하다는 걸 알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읽고 외우시면 나는 몰라. 나는 답이 없어. 난 이런 걸 잘 몰라. 그냥 그려서 할 거야. 자, 832번에 한번 볼게요. 어떤 2차 부정식이 있어. 근데 얘가 해를 안 가졌으면 좋겠어. 일단 그려봐. 얘요. 생긴 게 무조건 여긴 정해져 있네. 아래로 볼록이네. 아래로 볼록인데 해를 안 가졌으면 좋겠어. 어디에서?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여기에 그래프가 없어야 돼. 이 소리야. 그럼 그래프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위로 볼록이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왜? 언젠간 내려가게 돼 있잖아. 저 초록색에 그래프가 절대 닿아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이구나. 를 먼저 알 거고요. 물론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 써있기도 하지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닿아도 괜히 안 돼. 나는 초록색 부분에만 그래프가 안 가면 돼. 근데 그 초록색 부분에 는이 있어, 없어? 없어. 0보다 바로 아래 부분부터란 말이에요. 그럼 0까지는 괜찮지. 초록색이 아니다. 맞아? 즉 무슨 얘기냐면 판별식이 안 만나거나 x축과 안 만나거나 x축과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것까지는 되니까 늘 판단할 수 있어요. 돼요? 그럼 해가 없네요. 풀어요. 짝수공식 쓸게요. 다시 2다시 제곱 마이너스 h가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 부등식 이제 이 정도는 풀어볼 수 있죠. 쭉 전개해서 2차 부등식을 여러분이 푸시면 돼요. 어차피 사일만 나올 거고요. 부등식은 누누이 강조하겠지만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야 좀 어려운 문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유형도 하나만 더 풀어보죠. 4번은 문제가 재밌겠다. 그렇으면 34번을 풀어볼래요? 푸는 거야 뭐풀 수 있을 것 같아. 34번. 어? 가지 않으려면 요건 해를 안 갔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다도 해는 안 가져요. 왜? 내가 궁금한 x값의 범위가 딱 여기 직전까지거든. x축이랑 안 만나는 데거든. 맞아? 그럼 x축까지는 해를 받는 범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는이 들어가. 3점에서까지 만나도 되는 거야. 대신 2점은 안 돼. 범위를 생각해보면 얘는 참고로 는이 들어있기 때문에 x축까지는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해를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 초록색엔 절대 닿아서 안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겨야겠네요. 좀 전에 문제랑 비슷하네, 맞지?
일단 아래로 블록이 해야 될 것 같아. k-2가 0보다 커야 될 것 같아. 위로 블록이면 그 순간부터 쭉 내려가기 시작하니까요. 그죠? 절대 위로 블록은 안 되고 아래로 블록일 것 같아. 두 번째. 방금 했던 것처럼 다도 되니 안 되니? 안 돼, 이 문제는. 왜? 여기 는이 0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절대로 안 돼. 그럼 딱 이것만 되네. 판별식이 안 닿아야 돼. 즉, 안 만나야 된다는 얘기. x축과의 교점이 빵이어야 돼. 그죠? 4분의 D로 쓸게요. B' 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3가요? 맞아요. 아, 아니네. 12네, 이거. 나머지 그죠? 사이 값이네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야? 2하고 6 사이야.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래. 아, 요것도 풀어볼까요? 요거 푸니까 참고로 K가 2보다 크다고요? 그래서 겹치는 거 찾으니까 그냥 얘네요. 여기까지 됐어.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K가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것의 최소값을 너희가 알아 몰라? 너희는 몰라. 그러면 문제가 좀 더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답이 뭘까요? 아, 답이 2요. 왜요? 제곱값이. 네? 제곱값은 제곱값이. 2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가만히 있어도 그 답지 읽으면 좀 왜 이렇게 이렇게 그랬어? 왜 밑에만 읽어? 그러면 예준이가 방금 답지를 봤는데 답이 2래요. 그럼 여기 는이 있다는 얘기지? 그런 거 아니야? 왜 들어갈까요? 벽 무너져. 왜 들어갈까요? 비비기가 아니고. 알것 같은데. 예전에 뭘 걸었었니? 햄버거. 햄버거 아무도 못 가져갔었니? 햄버거? 햄버거 하면서 아까 여기 잡지 마요. 여기 둘이 잡지 마요, 여기. 누구랑 얘. 답지를 쓰면 안 되지. 근데 얘는 도대체 왜 는이 들어갈까요? 지금 K-2는 0이라고요? 문제를 읽으면 되겠다. 네, 이창동식이 아니라. 맞아요. 여기에 부등식이라고 써있어요. 2차 부등식이면 우리가 푼 게 맞아요. 근데 얘는 부등식이라고 돼 있으니까 무슨 얘기야? 얘는 2차든 1차든 상관없지. 그냥 부등식이면 돼. 그럼 얘들아, 이 자리가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럼 K에다 2를 한번 넣어볼까? 이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K가 2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거 빵이지. 이것도 빵이지. 자, 이제 그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차가 0보다 작거나 같아. 맞아, 아니야? K가 아니지. 우리 지금 K를 갖지 않는 거 찾고 있는 거 같아. 그럼 K가 2도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안 되는 게 맞고요. 위에 거에서는 등호가 안 들어가고 얘네 둘을 합치니까 결국은 K가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가 나와서 K는 6이다. 부등식이다 아니다? 잘 보셔야 돼요. 2차 부등식인지 그냥 부등식인지에 따라서 또 범위는 달라져요. 아까 얘기하지만 부등식은 얘들아 범위 문제이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그 뒤에 제한된 범위 있어. 오늘 하는 김에 좀 더 할래? 아니요. 니네가 어차피 지금 뭐 지금부터 시간 준다고 해도 노트 숙제 완벽하게 끝내고 갈 사람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아니 근데 내가 그냥 원래 나가려는 대로 나가고 다음 주에 좀 일찍 끝내서 시간을 많이 줄래. 숙제를 너무 많아. 아직 10개도 안 했어. 별로 안 해. 10개도 안 했어. 9개, 9개. 별로 안 했어. 연연 중 이렇게 뒤통수를 칠지 몰랐는데.
음식이 어디 있어요? 안양중. 안양중 B. 이런 어디 가서 평통학교 들어가는. 오. 야, 우리 운동이 이런 말 하냐. 내가 방송이. 우리 운동이 이런 거. 일단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해볼게요. 비슷한 내용들이어서 그래요. 다른 내용이었으면 내가 다음에 넘어갈 텐데 또 그냥 그래프 그리면서 하는 내용들이어서 자, 35번 볼게요. 835번. 2차 부등식이 자 여기 써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볼 건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마이너스면 나는 바꿔서 풀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문제를 바꿔서 풀 거야, 나는 지금부터.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래. 참고로 여기를 알아놔봐. 그리고 는까지 포함되어 있어. 여기에 그래프가 그려지면 돼. 모든 그래프가. 는 아니고요. 이 문제는 뭐가 달라? 요 범위에서만 그래프가 밑에 있으면 된대. 자, 그럼 이제 대충 그려보자. 얘는 아래로 굴러갈 거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항상 성립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뭔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 않아. 그치?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인가 봐. 근데 정확하게 3에서 6까지는 무조건 저 초록색에 들어있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 초록색 부분에 들어있는 숫자가 3에서 6은 무조건 들어있다 이 소리야. 어딜 쳐다보고 있어? 그럼 이렇게 생겼대. 근데 얘들아 반드시 이건 아니다. 봐봐. 는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3이어도 괜찮아. 여기가 6이어도 괜찮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어딘가에 3, 6이 들어있는 거야. 맞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내가 할 일은 하나야. 이거 잠깐 fx라고 쓰면요. f에 3 집어넣으면 어때? 0보다 작겠지. 근데 는이어도 되지. 왜? 여기어도 된다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f에다 6을 집어넣어. 6이 여기어도 되고 여기어도 괜찮아. 저 초록색은 는까지 포함이니까. 그래서 F6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요걸 풀어줘. 얘도 마찬가지야. 위에 뭐라고 써있을 것 같은데. 위에 거 읽어봤자 난 잘 모르겠고 그냥 그래프 그려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야. 내가 저 초록색 부분 안에 3이랑 6이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3이랑 6을 x값에 넣었을 땐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즉, 두 아이를 직접 넣어보시고요. 겹치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요 식에 넣을게요. 밑에 거에다가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2 더하기 3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두 번째 거 6 집어넣으면 36 마이너스 24 더하기 3 빼기 4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위에 거 x k 뭐 나와? 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고요. 밑에 거 그럼한테 더 나와요. 아, 15, 15. 네. 4분의 15에 근데 어때요? 방향이 어때요? K쪽, K쪽. 왼쪽에 있던 게 K쪽. 15보다 크거나 같죠? 맞아요? 네. 둘의 겹치는 부분 4분의 1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네요. 그러면 정수 K의 최소값 얼마냐? 4죠. 얘가 3.5만 있어요. 3번 맞았어요. 어휴, 잘하고 됐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거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다 비슷하게 근데 얘 하나만 얘는 식만 좀 적어놓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fx가 있고 gx가 따로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범위에서는 요게 항상 성립한대. 자, 이게 뭘까?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다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맞아요? fx에서 gx를 빼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직접 빼자. 식을 하나로 만드는 게 좋으니까 fx에서 gx를 직접 빼요. 그럼 2x제곱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j,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건가요? 그냥 합쳐서 적을게. 이렇게 되네요. 얘가 fx-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네요. 얘요. 아래로 볼록이죠. 또 얘를 그려봐.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요. 여기요. 같다도 들어있으니까 는까지 포함해서요. 여기에 범위에 x값이요. 누구부터 누구? 마일부터 3은 반드시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일부터 3이 여기에 들어있으면 되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같은 얘기. f에다가 마이너스 1. 선 넣은 식들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대입해서 푸는 건 해볼 수 있죠. 돼요? 이 정도만 하면 위에 거랑 완전히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대입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더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힘들어. 뭐? 뭐라고? 연인중이 잘못했네. 연연중이 잘못했네. 왜 연연주의 잘못했어? 진짜 니들이 잘못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음에 문제 풀 때는 분인 공부는 분인 공부 되게 쉽거든요. 안 하는 걸로 했어. 우리 좀 무시하지 마. 근데 진짜 딱 정하자. 얘들아, 진짜 이건 정하자. 다음 시간에도 데일리를 중상권로 보는 게 의미가 있니?